90페이지 보시면 자원과 가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내부 자원이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인데 91페이지 보시면 내부 자원은 가치, 재능, 강점, 경험, 지식, 역량, 스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외부 자원은 재정, 환경, 자격증 이런 것들이에요. 즉, 자원은 내부에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있고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코칭할 때 대부분 내부 자원을 개발하도록 돕죠. 외부 자원은 내부 자원을 잘 개발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 계획을 세워놓으면 내부 자원을 잘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치님이 코칭을 한다 그럴 때 고객이 저는 재정이에요, 환경이에요, 자격증이에요, 인맥이에요, 학력 이런 테마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다 내부 자원을 캐야 돼. 그거를 개발을 하고 어떤 자원을 사용해서 그걸 이룰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니까 우리는 내부 자원을 거의 사용을 하죠. 코치들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내부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외부 자원은 그냥 결과, 내부 자원을 잘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생기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서 그런 시각으로 할 때 우리가 내부 자원을 좀 개발하는 일을 해볼 텐데요. 91페이지 보시면 본질적 가치가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본질적 가치는 우리가 전에 했던 목적 가치와 비슷해요. 예, 목적 가치.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그게 본질인 것이죠, 사실. 근데 이렇게 본질적 가치와 그 수단적 가치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에,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본질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로 구분하는 또 기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로 구분해서 봤잖아요. 근데 비슷해요. 자, 본질적 가치를 들여다보면 목적 가치랑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고 기능적 가치를 보면 그때 우리가 봤던 수단 가치랑 비슷한 것들이 나열이 되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목적 가치에 잡았던 것들, 그것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본질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족, 존재 가치, 행복, 사랑, 건강 등. 물론 무수히 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능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이 거의 다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가족이 본질적 가치가 되거든요. 목적 가치가 되고.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가족을 위해서 수모도 참고, 가족을 위해서 병도 나도 열심히 이걸 참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가족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 그것도. 적냐? 많이 있어요, 많이.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본질적 가치가 그 사람에게도 본질적 가치가 되어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건강하다. 이렇게 진실하고 또 성실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잡혔을 때는 뭔가 비정상적이고, 좀 행복하지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휘말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 후회감이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하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어땠어요? 혼동이 돼 있으니까 우리 자신도 그냥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리고 주거, 환경, 강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본질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살아왔더니 나중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일들을 이제 나중에 겪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빨리 구분해서 본질과 기능적인 걸, 어, 에너지를 얼만큼, 자원을 얼만큼 배분할 것인가, 시간을 얼만큼 배분할 것인가, 이것을 잘 전략을 세워서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정말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자, 요 밑에 칸에 적는 거예요. 세 가지. 나의 목적 가치, 본질 가치 세 개를 적으세요. 요게 이제 중요해요. 뒤에서 이제 통합을 할 거예요. 자, 세 개 적으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예, 스타일 찾기. 개성을 나타내는 스타일 찾기예요. 그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승희 코치. 있으면 있다고 말해주세요. 주도성이다, 사교성이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적는 거예요. 네, 적고 뒷페이지에는 96페이지에서 재능을 적는데요. 재능하고 이 능력하고 합해서 요즘 말하는 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점. 그런데 저는 좀 고전적인 분류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좀 강점이 너무 좀 오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강점이 최고고 가치니 뭐니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역으로 제 강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코칭에서도 강점 얘기를 안 해요. 코칭에서도 재능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자, 재능 따로, 능력 따른데 재능은 누가 안 가르쳐주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잘하는 게 재능이죠. 네,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하나만 치세요. 정 재능이 이거 두 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두 개 써도 되는데, 예, 한 개만 써도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저 같은 경우는 직관력이에요. 저는 재능이 직관적, 빨리 알아채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저분의 느낌이 뭔지 안다. 네, 하도 훈련을 해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만 동그라미 치세요. 능력. 자, 능력은요, 후천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은 건데, 문제 해결, 분석적 사고, 이런 것들인데요. 예, 여기서도 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모칸에 뭐 디지털 이해 능력, 사이버, 요거는 최근에 나온 수많은 그 새로운 기술들로부터 나온 그런 능력들이거든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능력들이니까 뭐 이 중에서도 쳐도 돼요. 이것도 하나나 두 개 치세요.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 밑에 칸에 적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은 하나나 두 개 적으시고 나의 개발된 능력도 한 개나 두 개 적으세요. 두 개 이상은 적지 마시고 한 대표적인 거 하나나 두 개만. 저는 분석적 사고가 좀 발달된 것 같아요. 계속 분석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는 걸 너무나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지 그 AI, 아주 AI 놓치지를 않고 그냥 계속 제가 어디 매일매일 새로 나오잖아요. 계속 유튜브에서 세네 시간씩은 해. 안 놓치려고. 제가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몰라갖고 어벙대면 얼마나 이상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앞서 나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AI 지식도 상당히 있다. 99페이지. 자, 요것도 참 귀중한 거예요. 열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물론 겹치기도 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열정은 또 단어들이 달라요. 영향력, 지도, 도전, 사교, 개발, 봉사 이런 거죠. 예, 이것도 유명한 열정 단어예요.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쓰는 것들인데 다 검증된 단어들이죠.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개선 같아. 개선을 내가 창의보다는 뭐 해놓은 걸 고쳐서 쓰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예,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거 하고 근데 요즘은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창의성도 뛰어나시더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아주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많이 만들고 있어.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헉,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 막 그러는데 정말 개선이나 봉사 분석 많이 하다 보니까 창의성도 개발이 되더라. 이런 걸 발견했어요. 자, 열정의 단어 한 개 쓰세요. 한 개. 물론 두 개 있으면 두 개 써도 돼요. 두 개 이상은 안 돼요. 하나나 두 개.
자, 열정의 대상은 누구냐면, 위에 썼던 거 있잖아요, 열정. 그거를 누구에게 쓰는 걸 좋아하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쪽이냐면, 좀 리더예요, 저는. 리더를 도와주는 게 시너지가 높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 뒤에 몇 명이 될지, 몇백 명이 될지, 몇만 명이 될지 모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다. 리더 키우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개선, 열정의 단어는 개선이고 대상은 리더. 이렇게 이제 썼는데 요것도 대상 여러 가지 써도 돼요. 대상은 한 세 가지 써도 돼요. 뭐 청소년, 여성, 아니면 뭐 소외자, 뭐 한부모 자녀, 이렇게 특별히 더 구체화해서 써도 돼요. 아니면 뭐 신입 직원, 임원, CEO, 또 아니면 은퇴자, 여성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대상을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명선언문을 하는데 자, 밑에 샘플이 있죠? 나는 자신의 열정 단어를 넣는 거예요. 이게 괄호에 제가 제목을 넣은 건데 여러분은 자기가 찾은 단어를 넣는데 그걸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 써보세요. 이 문장을. 나는 아까 열정할 때 저는 개성했잖아요. 개선. 그러면 나는 개선으로 리더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어, 추진력과 신중성으로 어, 재능이 뭐였더라? 분석력? 분석력과 어, 직관력을 사용하여 그리고 사랑, 지혜, 음, 포용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자, 한 5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써보시죠. 이것을 지금은 사명선언서를 만드는데 그 사명선언서하고 비전선언문 만들 거거든요. 만드는데 뭘 중시로 만드냐 이런 거예요. 이게 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건 이제 연습이에요. 밑바탕 연습이고 초안 만드는 거죠. 초안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거기서 조금 더 거기에 이제 대의명분도 세우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여기다 이제 반영하면서 사명선언서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나의 사명선언서는 가치, 스타일, 재능, 열정, 그리고 열정을 쏟고 싶은 대상, 예, 그런 언어가 들어간 것을 예쁘게 잘 정리를 하면 나의 사명선언서가 되는 것이에요.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 초안이니까 단어 넣은 대로만 해보는 거야. 예쁘게 바꿀 사람은 바꿔도 되는데 우선은 단어를 넣어보면 와, 견적이 나오는 거야.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리더는요,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이 구분이 없는 게 리더예요. 다 투명해야 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고 투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내가 스스로 잘 표현하면 정말 오해도 덜 생기고 엇박자나 갈등이 적죠. 서로가 서로를 알아버리니까. 근데 내가 나를 잘 나타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도 저번에 지난주에 사건 벌어진 게 내가 아프다 소리를 했으면 다들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아프다 소리를 안 하려고 내가 아프다 소리 하면 아유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난 아픈 체를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사실 지금 처음 얘기한 거거든. 디스크 있다 이 얘기를 처음 해. 난 창피해 그런 게 있는 게. 그런데 그거 얘기를 안 했더니 이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야. 막 뭐 상처받았다는 둥, 뭐 인간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프다는 걸 밝혔다면 오해가 다 풀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상태를 항상 클리어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관계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아프다 소리 해야 되겠네. 아유 하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가치, 스타일, 재능, 열정 이런 것들이 사명선언서에 들어가 있고 비전에도 나타난다. 와 너무 멋지죠.
자, 그럼 준비되신 분 한번 해볼까요? 네. 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나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교육생과 조직 내 구성원에게 사교성과 창의성, 그리고 문제 해결을 사용하여 자아 실현을 실현하는 삶을 삽니다. 와, 멋지다, 멋져. 단어들이 뭐 완전 보석에 보석. 네네. 자, 다음 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 예쁜 문장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냥 연습 삼아 초안 얘기해보고. 이 보석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김소연 저 코치. 하겠습니다. 네. 네. 나 김소연은 봉사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교성과 공감, 적응력을 사용하여 진짜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삽니다. 와, 안 고쳐도 예쁘다. 문장이. 네. 또 준비되신 분. 나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신중함과 공감 능력을 사용하여 먼저 화해하고 화평을 만들어간다. 와, 멋진데요? 아주 그냥 색깔이 확확 다른데요? 이 안에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개성이 진짜 다르네. 또 한번 해보실 분. 이주하 코치님. 나 이주하는 봉사와 지도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정성과 신중함으로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돕는 사랑을 실현하는 삶을 105페이지. 자, 사명선포 그거를 토대로 하여. 근데 많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부터 그 가지고 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단어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거라 이렇게 통합을 해버리죠. 근데 비전 선포는 뭐냐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 5년짜리 목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여기 샘플이 없나? 샘플이 있네. 106페이지 보시면, 자, 사명이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가치를 찾아서 존재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다. 이거는 확 축약을 해버렸죠. 자기의 가치라든지 재능 단어 이거는 다 뒤로 숨겨버리고 남들이 볼 때 명료한 단어만 밖으로 낸 거예요. 자, 단어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내가 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얘기한 거지만 여기에 쓴 거는 그거는 뒤로 들여보내고 궁극적으로 남들이 볼 때 이해될 만한 단어만 한 거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짧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전은 그거를 이루는 것을 중간 단계, 그 사명이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30년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5년짜리만 해보는 거예요. 보통 비전을 3년짜리로 하기도 하고 5년짜리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전 그 선포 글을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장기 목표 있죠. 장기 목표는 그냥 6개월, 1년 이런 거.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그 수치는 정하는 것인데요. 비전도 3년에 적는 사람도 있고 5년을 적는 사람이 있고 장기 목표도 1년짜리, 3년짜리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음, 장기 목표를 한 1년짜리로 하죠. 그리고 단기 목표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통 우리도 코칭 들어가면 어때요? 3개월 목표를 잡죠, 우선은. 그리고 3개월 동안 어, 매번 실행할 것들을 실행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나름대로 한번 연도수를 쓰는데 자, 요거까지 해보겠습니다. 비전까지. 여러분들이 아까 썼던 거 거기에 음, 방법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명선언서에는. 사명선언서는 저기 그 북두칠성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만 해야지 거기에 여러 가지 막 붙어 있으면 지저분해.
그냥 반짝반짝 방향타만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치도 안 들어가요. 직업도 안 들어가요. 내가 뭐 할지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비전은 이제 좀 들어가요. 무엇을 해서 언제까지 뭐 할까? 언제까지 무엇을 할까? 그 수치가 들어갑니다. 비전에는. 물론 비전에도 수치 안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기업들도 명함 뒤에다가 비전 써갖고 다니는 기업 많거든요. 그러면 뭐 3년 내 아시아 2위 석권 이렇게 써. 기업들 보면.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3년 내 또는 5년 내 여러분이 정하세요. 근데 3년 이상을 하세요. 비전은. 3년 내 뭐뭐 한다.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가치, 재능, 열정들을 그 무엇을 어떤 수단으로 그거 할 건지 그 수단 쓰시고 연도 쓰시면 돼요. 언제까지? 3년 내 아니면 2025년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하려는 수치 들어가는 거죠. 몇 명 또는 얼마, 몇 개,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수치가 음, 2번 정도 들어가도 되죠. 근데 연도수는 에이, 3년에서 5년 대략 해야지. 뭐, 그러면 연도수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고, 그 목표치에 대한 수치, 그거는 넣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이거 제 건데, 옛날에 다 썼기 때문에 다 이룬 거예요. 10만 명의 코치와 리더들을 양성하여 전 국민이 코치를 만나게 한다? 25년 됐으니, 지금 그거 됐잖아. 전 국민이 코칭을 알죠. 대학이 수도 없는 대학들이 코칭학과가 계세요. 우리 과정만 해도 좀 저는 아주대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아주대 교수로 거기 석사 과정을 우리 이 국제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도 어, 다 이제 쪼개가지고 다 각각 이분들도 이제 여러 강사들 교수들 채용해서 하는데 지금도 파이발 코칭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걸로 해요. 끝까지. 십몇 년 됐는데도 아주대는 그리고 우리 코칭 과목이 이런저런 경희대 들어가 있지. 또 어디 들어가 있지? 한 다섯 여섯 개 대학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러니 뭐 10만 명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고 있죠. 한번 해볼까요? 네, 다 하고 나서 지금 지루해가지고 막 그런 분도 계셔. 언제 시작하지? 뭐를. 제가 먼저 해볼까요? 샘플로. 음, 저는 비전 선언서는 2030년까지 멘토 1만 명 세운다. 이렇게 하고 저는 사실 원년이에요. 올해가 멘토 비즈니스의 원년. 자, 그동안 뭐 25년을 코칭 사업을 해왔다면 지금부터 이제 멘토 사업. 그리고 3년 목표는 이제 목표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개씩 세워도 돼요. 뭐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세운 거 그냥 샘플로 해볼게요. 멘토 코칭 프로그램 5개 이상 만들기. 전문가 1000명 이상 양성하기. 멘토스 방송 50만 구독자 달성하기. 이렇게 해봤어요. 3년 내. 조금 이렇게 좀 해놔야 또 살맛이 나지, 열심히. 그랬잖아요. 꿈은 크게 가져라. 그래, 반이나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니까 항상 크게 세워놓고 볼 일이에요. 자, 다 하신 이승희 코치님. 저는 막 이렇게 큰 방향, 막 이렇게 막 크게 해서 생각해서 이럴 거보다 음,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으로 하면, 어,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이번 연도는 좀 더 그냥 오픈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아유, 한번 우리 해볼게요. 앞에서는 제발 좀 오픈해 주세요. 1년 내에는, 내가 청년들한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정립한 책을 쓴다. 음, 지금 코칭하는 숫자를 좀 따져보니까 50명을 딱 코칭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1인당 한 4회기 해가지고 4에서 5회기 하고 3년 내에는
코칭으로만 번 돈은 이렇게 따로 모아서 1억을 기부한다. 그리고 5년은 내가 멘토한 청년들이 그 다음 세대를 멘토 코칭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든다. 근데 이 커뮤니티는 되게 유기적인 고민을 하고 또 성교와 올바른 삶의 방향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는 장이에요. 조금만 더 붙인다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점점 안 하고 AI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한 5년 정도 되면 그게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갈 텐데 그때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청년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가 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7년에는 그때부터는 아마 제가 좀 간증이나 아니면은 좀 강의 같은 거를 좀 많이 이제 조금씩 늘리는 시기가 된다면 7년쯤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있는 뭐 메타버스적인 그런 게 그때는 좀 조금 더 너무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지금보다 훨씬 그쪽에서 그거에서 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한다. 이게 한 진짜 너무 멋지다. 이전에 저 혼자서 사명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 봤댔거든요. 코칭을 배우면서. 그래서, 저는 코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기업 발전 가운데서 난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 경영진들을 위해서, 자기 내심의 내면을 깨닫고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사명이었거든요. 음, 네. 음,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보면은 한 1년에 한 10개 회사에 경영진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음. 5년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합하세요. 계산기 갖고 합해 갖고 오세요. 합해 갖고 5년짜리는 이제 비전이 되는 거고, 자, 1년이면, 1년은 이렇게 10개 회사만이 아니라, 뭐, 조금 더 세네 개가 더 들어가도 돼요. 뭐, 재정은 얼마 벌고, 예를 들어서, 연수입을 얼마 하고, 몇 명의 회사에 뭐, 또, 내 개발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도 괜찮아요. 또,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등등.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도 잘했어요. 근데 음. 5년짜리 비전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박수. 야, 기업은 역시 코칭이에요. 코칭이 맞아요. 왜냐면 코칭은 성과 중심이니까. 그들은 성과 아니면 뭐 회사에서 싫어하니까 성과 내게 해줘야 돼. 딱 집중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오영미 코치님 준비되셨어요? 준비하기는 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음, 근데 일단 비전은 2030년까지 리더십 관련 교육과 코칭을 500시간 이상 하여 리더 양성에 힘쓴다. 500시간 뭘 하는 거예요? 공부? 아니요, 교육하고 코칭을 실제로 하는 거죠. 아, 네. 실제로 제가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리더들을 좀 양성하는 데 힘을 쓸 거고, 장기 목표는 일단 리더십 교육 컨텐츠 새로운 거 한 2개 정도 만들 거고, 3년 내에 PCC 자격증 따야 될 거고, 그리고 관련된 책도 한번 쓰고 싶어요. 음, 음, 그리고 단기 목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1년 내에 리더십 교육, 회사를 일단 만들 거고, 블로그도 만들어서 일단 회사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시그니처 프로그램 올해는 일단 하나만 만들려고요. 음. 네. 멋져요, 멋져. 와, 되게 열정이 잘 드러나 있네,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자, 여러분들은 단기 목표까지 좀 해오세요. 1년 내에 할 것들 더 자세히 해오는데, 여기에 제가 표를, 네, 108페이지에 보시면, 108페이지. 자, 이제 정말 이제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사명선언서
여기는 아직은 적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 주에 발표할 때 제가 조금은 이렇게 수정해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들을 때 누구나 우리가 같이 해줄 거야. 누구나 들어도 오 하고 딱 알아들어야 좋은 사명이거든요. 또 그거를 이제 준비해 오시면 우리가 함께 좀 첨삭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적는 걸로 해보고 비전도 그렇고 목표, 예, 실행 계획. 근데 이제 연습이니까 요거를 다 적어 오셔요. 다 적어오고 이제 진짜 우리 수업 후에는 자기 표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문에도 붙이고 대문 앞에도 붙이고 수첩 앞에 붙여서 1년간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연초인데 사명, 비전, 계획도 좀 잡아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차피 연초에는 세워야 되니까 목표를 좀 하나하나 시간을 한 시간 잡고 쭉 세워보세요. 올 1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해서 다음 주에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수업도 마치면서 오늘 내가 정리되고 얻은 것보다 한마디씩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니까, 네, 이제, 김태코 코치님하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니까, 네, 저한테는 사명이 있기는 있지만은 항상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이 사명이 저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깊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셔서, 네, 이제 한 줄 동안, 네, 고민하고 네, 확고하게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세워놓으면 그래도 나중에 보면 한 길로 가면 이렇게 쌓이는 게 있으니까 네, 남지요. 잘하셨습니다. 네, 김태코 코치님. 예, 우리 사명이나 비전은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 코칭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사명을 이렇게 그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떤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를 계획하는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감사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안수환 코치님. 네, 코칭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비전, 목표, 실행 계획을 통해서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주아 코치님. 저는 이제 사명은 곧 저의 존재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런 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항상 머릿속으로만 이런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코칭을 통해서 짧게 단기 또 2년, 5년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면서 좀 더 비전이 그 사명 안에서 좀 뚜렷해진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발표 멋있게 해주세요. 네, 김희정 코치님. 어디 갔다 왔죠요? 아이들 라이드 다니는 시간이잖아요. 도시락 울림도 막 아침부터 싸고. 그래서 들을 건 다 들었어요. 네네, 그럴 것 근데 너무나 좋은 게, 지금 딱 저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거다. 지금 사명문하고 비전에 대한 그거를 지금 저에게 딱 필요한 때고, 지금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딱 구체적으로 그림이 필요한 때라 방법과 때가 너무나도 적합한 그거라고 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때는 와, 진짜 중요한 걸 배우네 생각했어요. 오늘 수업 끝나면 좀 정리를 하면서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하고 올 한 해 뭘 포커싱을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하셨어요. 그 가운데도 다 들은 당신은 최고입니다. 네, 우리 이승희 코치님. 저는 여러 코치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장애물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장애물이, 이거 하나만 좀 뚫리면 이제 갈 수 있는 뭔가 탄탄대로네라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물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 되게 키일 수도 있겠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예전에 라이프 코칭을 한 번 듣고 이번에 두 번째 듣는 건데 제 사명과 비전이 엄청 많이 달라지고 좀 구체화됐어요. 음. 그런 면이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해가 바뀌어서 그렇지 뭐 올해는 다른 해니까. 그런 거. 작년 건 다 하지 않으셨어요? 음, 너무 훌륭하세요. 네. 김소영 코치님. 어, 저는 이 사명 선언문 같은 거, 비전 선언문을 접할 기회가 조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이것들을 어떻게 사명 선언문 하나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가이드가 뭐 이렇게 열정 단어 찾고, 뭐 이렇게 재능을 찾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하나하나 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딱 만들면서, 와, 이렇게 선언문이 되는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되게 쉽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아, 내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이런 거에, 재능이 있었구나. 오히려 빠르지만 더 깊이 볼 수 있었던 거라서 아주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화되니까 이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장단기 목표가 생긴다는 게 아주 의미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표현을 잘해 주셨네. 예, 제 창조 작품이에요. 이거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다들 어려워하는 거야. 사명 비전을. 그리고 너무너무 헤매고 정말 안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고 이렇게 쓴 지 10년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 정리도 되게 되면서 이걸 또 중요한 거는 나한테 쓰지만 남한테 쓰기가 좋다. 그죠? 툴이 있으니까 1대1 개인 코칭할 때도 쉽게 그분의 사명을 잡아줄 수 있어서 개인 코칭 때 많이 활용하고 요거 가지고 워크샵 한 두세 시간짜리 또 나와요. 연초에 여러분 조직이나 내 직원들 모아놓고 또 회사 목표 세우고 비전 수립할 때 같이 이렇게 워크샵 하면 되게 좋아요. 이거 가지고. 그럼 직원들도 되게 좋아하는 게 우리 코치님 표현처럼 자기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게 통합이 되니까 완전 일거양득이죠. 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영미 코치님. 네, 저도 항상 사명, 비전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해야지 하다가 사실은 미루고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수업 시간에 생각도 못했는데 막 갑자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막 적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적었어요. 근데 이게 좀 신기하기는 한데 그러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올해 뭐 3년 뒤에 뭐 5년 뒤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요거 이제 숙제로 좀 더 다시 정리하면 탄탄하게 계획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 오영미 코치님도 올해부터 또 새로운 신년이잖아요. 어떤 전기, 다른 전기로 들어서면서 새로 이제 나머지 삶을 계획 세우는 거니까 너무 좀 아주 절묘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 근데 모든 분에게 정말 아주 연초니까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문장으로 10만 명 앞에서라도 발표해도 박수 받을 만한 걸로 해오기예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아주 최고로 일찍 끝난다. 자, 한 주간 또 편안하게 지내시고, 자, 이번 주에도 파트너는 일단 맞춰드리세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도 되지만, 신년 코칭 있잖아요.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 첫 사건 코칭 있잖아요. 그거 연습을 좀 더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로 사람 많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거 실습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